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에 종속되어 근무하다가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뉴시스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습니다. 화물 운수업 사업자인 A씨는 2018년 1월에 B업체와 계약을 맺고 B업체가 지정하는 제품을 운송해주는 대가로 매월 400에서 700만 원의 운송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2020년 5월 A씨는 B업체와 화물운송 도급계약을 맺은 C업체의 지시로 경북 고령군에서 지게차로 감자박스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전도된 지게차에 깔려서 돌아가셨습니다. A씨 유족은 A씨가 B업체로부터 업무 전반에 걸쳐서 지시 및 관리 감독을 받았던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이 A씨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를 거부하자 A씨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실질적으로 B업체에 종속된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면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B업체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 A씨를 포함한 운송기사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관해 지시했다고 하면서 화물 인수 시 주정차 지시, 2인 이상 1조로 상하차 작업 및 경비실 일지 철저 작성 지시, 안전조끼 착용 지시, 지게차 면허 취득 요청, 지게차 관리 지시, 지시 불이행 시에 배차 중지 등 불이 고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는 사고 당일까지 C업체의 화물운송 업무만을 전속적으로 수행해서 제3자의 화물운송을 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특히 A씨와 B업체 사이의 운송계약에는 운행지시에 대한 거부, 태만, 단체 행동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었고 이 규정을 통해 A씨가 B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상 개인사업자라도 업체에 종속돼 일하다 숨졌다면 산재라는 제목의 뉴시스 기사 살펴봤습니다. 산재보험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주가 보험자가 돼서 드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될 수는 있어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사업자 등록을 한 분야와는 전혀 무관한 업체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한 분야에서 개인 사업자로서 세금 처리도 해가면서 일을 한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같이 사업자의 지시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라도 산재보험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산재 뉴스에서의 사례와 같이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사업주의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승소한 사건의 경우에도 터널 세척 작업을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회사에서도 부장님이라는 직책을 갖고 일을 하셨어요. 근데 회사의 요청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결국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망인에게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2년이 넘는 소송 끝에 다행히 지난달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현재는 근로복지공단 항소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항소한다 그래도 고등법원에서도 역시 동일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요.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든 근로자의 편의에 의해서든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산재의 뉴스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